거주를 안 하고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매매가 10억 정도 되는 주택이 있어요. 거주를 안 하면은 양도 차익 5억에 대한 구간별 일반과세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양도 차익이 1억으로 줄어들어요. 여기에 추가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현 본부장입니다. 자, 현재 서울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이어도 거주를 꼭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거주를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를 안 하고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이었는데요. 작년 초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굉장히 내용이 자극적이어서, 타이틀이 자극적이어서 흥미로웠는데, 공시 가격이 26억 원이 한남더일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한남동에 굉장히 고가 주택단지예요. 이 한남더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비싼 거를 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까요? 이게 보면은 전용 면적이 208제곱미터짜리였어요. 그러니까 평수로 환산하면은 약 80평형 이상 되는 대형 평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당시에 공시 가격이 26억 6,400만 원이었고요. 매매가는 40억이었어요. 엄청나게 비싼 주택입니다. 전세가 27억 껴 있었고요. 이런 거를 도대체 왜 등록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비싼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이걸 등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임대사업자가 크게 두 가지예요. 보통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금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혜택들을 보려면 그게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이거나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둘 중에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는 면적 조건도 벌써 넘어서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넘어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도대체 왜 등록했냐?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져요. 2년 거주 요건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은요. 그래서 요 2년 거주 요건이 없는 이 부분을 노리고 등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어디 법에 어디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도대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굉장히 글자가 깨알같이 작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소득세법 제154조에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라는 건데, 자, 보면 법 제89조 1항 3호. 자, 어렵죠? 이거 비과세 요건이에요. 비과세 요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건데, 이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에 추가로 거주까지도 2년 이상을 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 소득세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가격이 많이 오르는 데들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년 거주를 무조건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주택이어도.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줄이 있어요.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거주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4호랑 5호가 뭐냐? 밑에 써 있습니다. 제가 4호랑 5호만 따로 적어 놨는데, 보면은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법 제186조 1항에 따른 등록,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우리 세무서에다가도 등록하죠. 그 세무서에다 등록하는 걸 말하고요. 옆에 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자, 한마디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게 4년이든 8년이든 상관없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이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면 된다. 임대 의무기간하고 또 임대보증금 연증가율 5%를 지키면은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 소득세법에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남더일 갖고 있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이용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한남더일이 매매가가 약 40억이라고 칠게요. 40억이라고. 자, 그러면은 전세가 아까 27억 들었다고 했으니까 내가 실제로 그걸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3억이에요. 13억인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세금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3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27억이 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야 뭐 사실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 정도 금액으로 해가지고 자제분들한테 많이 이제 미리 집을 하나 해주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 정도의 전세 금액을 감당해서 자식이 거기에 거주하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법을 이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게 몇 년 뒤에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한 10억 정도 올랐다 칠게요. 양도 차익이 한 10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거를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일반 가세로 바로 가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 이 10억에 대해서 다 100% 이 구간별 가세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거주 요건을 없애버리면은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잖아요. 자, 하지만 비과세여도 이게 가격이 50억이나 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9억까지만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상은 과세가 됩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그 이상, 9억 이상 되는 부분을 과세한다고 쳤을 때 양도 차익이 8억 2천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게 있죠. 제가 지금 뭐 여타 공제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을 해버리면 이 차익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양도세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 미리 하나씩 주택을 해줬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좀 이용하기 더 좋은 거는요, 오히려 양도 차익이 그거보다는 좀 더 적은, 그러니까 양도 금액 자체가 적은 주택들은 혜택을 더 많이 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가 10억 정도 되는 주택이 있어요. 뭐 우리 그 서울에서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 정도는 이 정도 금액 다 하죠. 근데 전세가 예를 들어 한 6억 정도 들어가 있다 칩시다. 그럼 실제 내가 들어가는 돈은 4억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 뒤에 시세가 잘 올라가지고 한 5억 정도 올랐다 칩시다. 양도 차익이 5억.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거주를 안 하면은 이 양도 차익 5억이 그대로 오죠. 구간별 가세로 양도 차익 5억에 대한 구간별 일반 가세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거주 요건을 없애버려가지고 완벽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치면 이것도 역시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9억까지만 비과세가 되지만 양도 차익이 2억으로 줄어들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특공까지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걸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한남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 금액 자체가 이렇게 매가가 막 50억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사실 9억 이상의 비과세를 적용을 하더라도 거주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거보다 매매가 자체가 좀 낮은 15억 정도 이런 거를 대입해 봤을 때는 오히려 양도 차익이 지금 3억이나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공제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공제 안 한 거. 공제 안 했을 때 여기다 공제하면 추가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냐. 아까 그 한남더일의 사례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좀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실 때, 특히나 뭐 자식에게 주거나 길게 보시면은 뭐 상속까지도 보시는 분들, 미리 이제 자제분들한테 해주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거주는 엄두도 못 내고 내가 전세금을 끼고 투자하더라도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젊은 층들이 그러면 부동산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 아니죠.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하면 되죠. 자, 적은 투자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세금을 이용하면은 그 나머지 차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차익만 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어차피 내가 거기에 거주는 못해요. 전세금 빼주고 내가 들어갈 정도의 여력은 안 돼요. 뭐 좀 소득이 아주 높으신 분들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범하신 분들은 그래 어느 정도 그 전세금을
뺀 나머지 그 투자 금액 정도는 모으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러신 분들이 바로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거주 안 하셔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금액 자체가 9억을 넘지 않는 그런 금액이면, 그런 주택이면은요, 아예 100% 비과세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특히나 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투자는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상 서울에다 하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토지보상금 풀려갖고 돈 흘러 들어오는 거라든지 뭐 금리 낮아진 이런 금리 인하의 효과들이라든지 모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내가 좀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